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임소영입니다. 뱃속 태아의 귀가 형성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 귀보다 작거나 모양이 변하는 선천성 귀 기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소위증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위증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위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소위증의 원인, 소위증의 문제점, 재건 수술의 방법과 시기, 수술 후 경과, 그 후 자가 연고를 사용했을 때와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 이후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증이란 보통 8,000명에서 10,0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귓바퀴가 없거나 작게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모양의 변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귀 구멍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쪽 귀만 이런 경우도 있고 양쪽이 모두 소위증인 경우도 10% 정도 됩니다. 여자보다 남자에서 2배가량 많이 발생하고 또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보다 2배가량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증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작용으로 발생하지만 결국은 임신 초반 4에서 8주 태아 시기일 때 귓바퀴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소위증이 생기는데요. 유전자 이상, 고령 출산, 약물, 풍진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 방사선 조사 등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소위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단 태아기에 귀가 만들어질 때 순서적으로 속귀가 먼저 만들어진 후에 밖과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위증에서는 속귀, 즉 청력에는 문제가 없고 밖과귀의 모양만 변형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부의 청신경이나 중이의 이소골 등에도 같이 문제가 생겨서 청력 저하가 동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밖과귀 모양의 변형은 외견상에서 오는 귀의 모양이 일반인과 다르므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아들의 경우에 귀 앞쪽의 머리를 길러서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안경을 쓸 수가 없다거나 이어폰을 꽂을 수 없는 것, 그리고 특히 요즘 중요한 마스크 쓰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위증의 다양한 형태 중에 심하게 귀가 작아서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겉귀 모양의 변형뿐 아니라 청력 저하가 동반된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출생하게 되면 신생아기에 청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 한쪽 귀에만 소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행히 반대쪽 정상 귀의 청력은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 청력은 정상이므로 일상생활을 하고 듣는 데에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쪽 귀에 소위증이 있고 청력 저하가 동반된 경우라면 어려서부터 일찍 보청기를 착용해서 뇌의 발달과 언어의 발달에 지장이 없도록 일단 유지시킨 후 추후 적절한 나이에 밖과귀 수술과 청력 개선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한쪽 귀가 정상이면 급할 것이 없다는 것이고 양측 소위증이라면 신생아 시기부터 이비인후과를 같이 진료하면서 청력 관리와 귀 수술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수술인데요. 수술은 보통 기본적으로 1차, 2차 수술을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마지막으로 3차 수술을 시행할 것을 결정합니다. 먼저 우리 몸 앞가슴 양쪽에 위치한 갈비뼈의 가운데 부분은 연골로 되어 있는데 이 갈비 연골을 떼어서 그것을 재료로 이용해서 귀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귀가 있어야 할 머리 부위에 이식을 해주는 것이 1차 수술입니다. 이러한 1차 수술 후 6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이식해 놓은 귀가 다 회복이 되면 2차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붙어있는 귀의 뒷부분을 절개한 후 귀를 머리에서부터 들어 올려준다고 해서 귀거상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번의 수술을 마치면 귀 재건의 큰 수술은 일단 끝나게 됩니다. 추후에 귀의 흉터나 귀의 모양을 좀 더 정교하게 잡아주는 3차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이 3차 수술은 1차나 2차 때보다는 작은 수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적절한 수술 시기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차 수술이 갈비뼈의 연골로 귀를 조각하여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연골이 어느 정도 자란 나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골의 탄력이 좋고 부드러워야 귀를 조각하기가 쉽겠죠. 또 귀를 너무 어려서 만들어 놓으면 귀의 크기가 그대로 정지해 있어서 작은 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당한 나이는 1차 수술 기준으로 10세 전후가 되겠습니다. 단 아이의 체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이 된 이후에 수술을 하게 되면 갈비 연골이 딱딱해진 상태라 수술이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청력 수술이 같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기는 귀 1차 수술을 마치고 2차 수술 전에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을 보면 1차 수술은 5시간 정도 걸려서 하게 되고요.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귀를 들어 올리는 2차 수술은 3,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1차 수술과 2차 수술의 입원 기간은 둘 다 비슷한데 짧게는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입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이 보통은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때 수술이 다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2번의 수술을 거치고 경우에 따라 귀의 모양을 다듬는 3차 수술까지 하는 과정을 다 마치면 반대측 귀와 비슷한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가까이 들여다보았을 때에는 꿰맨 흉터 자국이 보인다든지 귓바퀴 윤곽이 아주 정상귀처럼 예리하거나 정교하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2차 수술까지 마치면 안경이나 마스크, 이어폰 등을 착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귀 수술 상담을 하게 되면 꼭 아이의 연골을 떼어서 해야 하나요? 부모의 연골을 떼어서 하면 안 되나요? 또는 인조물질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일단 연골은 지금으로서는 본인의 연골만 가능합니다. 간혹 본인의 연골을 귀 크기만큼 채취하지 않고 아주 조금만 떼어서 그것을 조직 배양을 한 후에 크게 불린 다음에 조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는 아직 임상적으로 쓰일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조물질로 귀를 만드는 경우는 지금 이미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인조물질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치거나 하는 경우에 회복이 잘 안 되고 괴사가 온다거나 결국 튀어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위험성이 본인 연골로 수술을 했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 연골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조물질 관련해서도 현재 합병증이 적은 새로운 인조물질의 개발이 계속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곧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모두 수술 후 3개월 이상은 귀에 캡을 하고 자야 합니다. 또 외상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 수술을 마친 후 6개월 이상이 지나면 캡 없이도 일상적 활동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수술 부위에 큰 외상을 입은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함께 관리를 하셔야지 문제없이 잘 나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제 진료를 보면서 소위층에 대해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전해드렸는데요. 소위층이 있는 아이를 둔 가족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